반갑습니다. 2017년 2차 검정고시 도덕 모의고사를 한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이게 밴드에 올라갈지 아니면은 유튜브에 따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꼭 한번 시험 문제 풀어보시고요. 어, 모든 강의를 다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꼭 들어야만 하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골라서 문제를 푸시고 남은 시간에는 다른 부족한 과목을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도덕 이 2차 시험은 2017년 2차거든요. 2017년 2차 모의고사 도덕 난이도가 어땠냐 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 드리자면요. 꽤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도덕 공부를 충실하게 하신 학생들이라면은 아주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한테는 꽤 까다롭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쉬운 문제들이 많아서 과락 점수는 면하시는 학생들이 그래도 많을 텐데요. 그래도 한번 복습을 해보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린다, 아리송하다 싶은 문제가 많다면은 어, 꼭 제대로 공부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완벽하게 공부를 한 거고요. 그래야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2020년 1차 검정고시 시험에서도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께서 맞추실 수 있을 거잖아요. 꼭 공부 확실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덕에서 점수 높게 따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필기노트 몇 강을 보세요 하고 옆에다가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안 적어 드린다면은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내용이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고르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계속 읽어볼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사랑. 여기서 벌써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사랑. 이게 뭐였죠? 그냥 상식이죠, 사실상. 효도죠. 벌써 여기서 정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노인 공경의 실천을 위한 도덕적 기초. 그렇죠. 이것도 효도의 일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효도가 되겠습니다. 2번 평화, 3번 자율, 4번 우애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사랑이라는 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효도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도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공부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고요. 어, 감으로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 상식으로 푸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복습을 하고 싶다면은 필기노트 1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토론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1번,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다. 소수의 의견을 함부로 무시하면은 올바른 토론이 아니겠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야죠. 그래서 땡이고요. 근거가 없는 반론을 제시한다. 근거가 없는 반론 제시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반론을 제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거가 없는 반론을 제시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땡이고요. 그럼 4번이 정답이겠네요.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비판을 수용한다. 그렇죠? 내 의견이 조금 틀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기는 있죠. 그렇다고 어, 내 의견이 틀린 걸 알매도 불구하고 억지 부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비판을 수용할 줄 아는 자세도 가져야 합니다. 열린 마음.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프롬이 주장하는 사랑의 기본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라고 하네요. 프롬, 여러분, 제가 필기노트에 에리히 프롬이라는데 일단 적을게요. 에리히 프롬이라는 학자고요. 대표적인 이 프롬이라는 분이 쓴 책이 이름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든 필기노트에는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는 적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IMBC 교재에서 다뤄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필기노트에 적어드리지도 않았고 그냥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는 사랑의 기본 요소,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 적이 있구나 라고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된다고,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프롬이 주장하는 사랑의 기본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는 지금 몰라요. 사랑의 기본 요소, 프롬이 뭐라고 했는지. 그런데 풀 수 있어요. 1번, 관심. 관심, 사랑에 필요한 요소겠죠. 이렇게 어느 정도 감으로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암기량 줄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집착적인 사랑은 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착적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죠. 집착은 왠지 사랑의 기본 요소가 아닐 것 같아요. 3번, 배려. 그렇죠? 사랑에는 배려가 필요하죠? 그리고 제가 사자성어 외우라고 할 때도 예를 들면은 부부간에 관련된 사자성어에 상경, 여빈 이런 사자성어 있었죠? 부부간에 서로를 손님처럼 배려하면서 대우해줘라 이런 사자성어도 있다고 했죠? 사랑에 어느 정도 배려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존경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손님처럼 대하는 게 어쩌면 존경이기도 하고 배려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건 2번, 집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깜빡했는데 제가 빨간색 펜으로 적으면은 여러분들 제가 다룬 내용이라 꼭 풀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어, 검은 제가 이제 수학을 해설할 때 확실하게 드러나겠지만 이 도덕은 제가 웬만한 건 모두 가르쳐서 크게 상관없지만 검은 펜은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해서 풀어야 되는 거, 그리고 파란 펜은 여러분들이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좀 애매하게 다뤄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학생들은 풀 수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도덕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은 복습하시려면 필기노트 8강으로 넘어가세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덕목을 고르라고 하네요.
성품과 행실이 올바르고 탐욕이 없는 상태. 탐욕이 없는 상태. 여기서 감이 올 것도 같아요. 청렴이죠?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이것도 제가 청렴이라고 수업 시간에 다뤘죠? 2번, 경쟁. 경쟁은 아무래도 탐욕이 없는 상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는 거리가 있죠. 복종도, 평등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등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탐욕이 없는 상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이게 청렴이라고는 확실하게 배웠어요. 그런데 평등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왠지 착한 단어 같잖아요. 그래서 정답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렴이라고 확실히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공직자가 탐욕이 없는 상태로 가져야 하는 게 꼭 평등일 필요는 없죠. 더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더 페이를 더 줄 수도 있고, 탐욕, 욕심이 없고요. 깨끗한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청렴인 건 확실하지만, 평등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게 지금 깨끗하다, 탐욕이 없다라는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4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1번 청렴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한민족 네트워크가 뭘까요? 한민족 네트워크는 아무래도 지금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뭐가 생각나요? 남과 북이 생각나죠? 남과 북을 서로 연결짓기 위한 네트워크가 한민족 네트워크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 한번 볼게요. 1번, 민족의 통합과 번영을 위하여. 그렇죠.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2번,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렇죠. 남과 북이 합쳐지면은 뭐 골드만삭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외국의 업체라고 통계업체 비슷한 곳인데 그런 곳에서도 우리 남과 북이 제대로 통일을 하게 되면은 어, 세계적인 선진국 많은 선진국들을 제치고 상당히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3번 한민족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죠. 우리 한민족 네트워크 통일이라고 할까요? 통일을 우리가 완수를 해야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겠죠? 약화는 아니겠죠. 그래서 3번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재외동포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하여. 그런데 전 지금 이 한민족 네트워크를 남과 북으로 예시를 들었는데요. 지금 이 4번 선지를 보니까 한민족이라는 게 꼭 남과 북은 아니겠구나. 남과 북이 아니라 우리 세계 곳곳에 흩어져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 모든 한국인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외동포라는 말이 나오겠죠? 재외동포의 권리와 이익을 신장하기 위해서 그래서도 세계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을 연결할 네트워크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